성안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평택보건소 예산이 2025년도 265억. 평택보건소가 이제 메인 부서니까 송탄보건소가 143억. 합쳐서 408억입니다. 평택시 전체 예산 2조 4,325억 대비해서 408억, 1.68%. 또 특별 회계를 제외한 일반 회계만 봤을 때에는 2조 284억 대비해서 2%의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2.2% 정도 2.2%. 되더라고요. 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에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아서 비슷하게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인구나 재정 상황 있는 곳을 봤을 때에 그 보건 그 분야 점유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건소는 알다시피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우리가 지금 국도비가 올해 내년도 예산이 한 80%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진 비슷한데요. 이제 순수하게 금액만 봤을 때에는 그 한번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한 26위 정도 되더라고요. 26위로 적다. 예. 뭐 순번이. 점유율로 따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서 26번째 정도로 예. 보건 분야 예산이 적다. 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이 80% 정도까지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서 그 보건 분야 점유율이 26번째로 적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2024년도 346억 대비해서 62억이 감액이 됐어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이건 송탄보건소 다 합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7.92%가 감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감액률인데 평택보건소는 30억이 감액이 돼서 12.9% 감액. 송탄보건소는 무려 32억 감액, 143호 그렇죠? 예. 송탄보건 32억 감액, 마이너스 28.5%. 이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집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거진 뭐 우리 사업은 이제 거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출했건 다 지출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죠. 예, 최소 아껴 예산은, 써서 편성을 하신 거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이 보건 분야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그 공중보건의 최후 보루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충분한 이제 예산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지역 게 그 어떠한 그 특성 있는 그런 예산 확보를 함으로써 지역 그 공중보건 체계가 정말 무너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2%의 감액 그 주요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25년도요. 2025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참 예산이 늘어났죠. 예. 신규 예산 건수가 평택이 5건 3억 4천만 원, 송탄 5건 5천만 원. 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의무 매칭 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신청 매칭 사업이 많습니까? 우리는 거진 이제 보건소는 그 일괄적으로 의무 매칭 사업입니다. 신청 매칭 사업은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우리 국도비 신청 매칭 사업은 요번에 이제 그 뭐냐면 사전 연명 제도 해갖고 송탄하고 이제 그동안 그 민간에 위탁해다가 요번에 신청을 해서 사전 연명 제도하고 송탄하고 우리하고 해갖고 2,800만 원씩 내려갖고 5,600만 원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신청 매칭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감액 편성 그 거꾸로 예산을 봐서 제가 잘못 예. 실수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뭐 쉬는 시간에도 잠깐 이제 그런 어떤 같은 품목의 이중적 그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들 하셨는데 이 그 보건업계의 그 제일 흔한 게 자동 혈압 측정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만 원이 올라오고 송탄 같은 경우에 180만 원이 올라오고 그래요. 예산안에. 그런 것도 좀 통일성 있게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어느 게 아니, 제가 맞는 이제 건지.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저 송탄보건소하고 안전보건소 평택하고 다 맞추다 그러는데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몇 번씩 얘기했는데 이게 네. 좀 그렇습니다. 좀 맞습니다. 잘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뭐 예산 뭐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이 수혜자가 총 평택 시민 중에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뭐 그 저기 12세 이하는 그 어린이 예방 접종 18종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폐렴균하고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업은 이게 왜 그 백신을 현물 공급해서 이 그냥 예산으로 이제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까? 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유가 왜냐하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관리청에서 지방관리청에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 관리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내려주면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사실은 이제 조달청에 그 조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은 좀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해지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시군에서 책임 있게 행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 이번에는 예산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현물로 할 때하고는 또 상황이 좀 틀릴 것 어저께 같아요. 보니까 대상자 보니까 48% 예방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48%요. 예. 78페이지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사업 이거는 의무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신청 예산입니까? 이것도 의무 매칭 사업이에요. 의무예요? 예. 이게 집행률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연말까지는 다 채워집니까? 이거는 그 신생아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난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난청이 작년도에는 4명 있었고 올해는 1명인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안 나가야지만이 이게 맞는 것 좋은 같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비적 차원 예, 맞습니다. 내서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 생식세포 동결 보존 이건 뭐 출산율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높여 보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거 수혜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많지는 않은 예산이라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암 환자나 항암 방사선 치료 전에 이제 이분이 질병으로 진단 받은 다음에 그 전에 수술하기 전에 난자나 정자를 이제 채취해서 동결하는 사업인데 수혜자가 만약에 없는 게 이것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젊은 층에서 암 환자로 진단을 받은 분이 네. 이제 그 임신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치료하기 전에 그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서 그냥 동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나중에 치료가 완료 후 이제 뭐 이해했습니다. 네. 104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난자 동결 시설비 지원 사업. 뭐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건 또 앞에-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앞에 거는 국비 사업이고요. 예. 요거는 도비 신규 사업인데 이거 뭐냐면은 기준준위 180도 이하이면서 그 여성이 난소기능사가 1.5가 떨어질 이건 수. 대상자가 좀 틀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예, 예. 요거는 수혜자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은 뭐 한 다른 시 해내면 한 3-4명 정도 1년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게 전년도부터 그냥 금년도부터 시행하라는 거죠. 아니, 이게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은 작년 7월 1일 날 작년 7월. 예, 7일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아니 금년 7월 아닙니까? 아니 올 7월 참. 예, 올 7월 1일서부터. 이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송탄도 한 2억이 넘는 것 같고 평택도 지금 한 4억 원 돼서 한 6억이 좀 넘는 사업인데 지금 총 한 640여 명 평택 같은 경우에 640여 명 정도를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조금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상담사가 별도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실적은 한 522건이 있고요. 우리 관내 정신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거기 설명한 대로 우울 불안 등이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승인해줘서 상담료를 8회기 동안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상담할 적에 8만 원씩 64만 원. 상담사한테 지급을 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몇 명이나 상담사가 투입되는 겁니까? 그 우리가 지금 수리해 주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관내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상담센터 6군데에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이분들이 선택해서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8회기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64만 원 정도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해주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게 뭐냐면은 주 목적은 우리가 이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우리가 자살률을 30%를 낮추고 10년 이내에 50%를 낮추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 예. 부분을 이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심리 상담사가 이 지금 한 600여 명을 심리 상담을 하면서 몇 명 정도가 투입돼서 이 지금 심리 상담비를 수령을 하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심리 우리가 상담 치료센터는 지금 직원이 한 개소당 한 개소에 최소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1시간씩 이 사람들이 만약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8회기가 하면 8회기 동안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분들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명도 더 할 수 있죠. 1시간씩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644명의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심리 상담사가 몇 명이 붙어서 644명 심리 상담을 하고 이 심리 상담비를 수령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저희 관내 평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전국에 있는 상담센터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는 6개 상담센터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우리 시민이 600명이 뭐 저희가 이제 월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그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라 솔직히 상담센터가 몇 명이라는 거는 좀 사실은 어렵고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담센터를 내줄 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3명에서 그 뭐 4명, 5명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한다면 6군데 하신다 그러면 18명 정도, 그러니까 3명 정도 하니까 이거 36명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평택만 상담을 가는 게 아니라 서울을 가든 오산을 가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4억 1,100만 원이 네네네. 지급이 되면 네. 이게 어디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담센터를 그 저희가 상세 내역을 네. 6개 센터가 있다라고 아, 지금 네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4억 1,100만 원의 지급 대상이 어디인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돈을 그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위탁을 해요. 그분들이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위탁을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으면 전국에 있는 상담센터를 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상담 받고선 근데 이제 확인하면은 바우처 사업을 해갖고 확인하면은 이제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기관으로 돈을 직접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주는데 예. 일단 사업 주체가 평택보건소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걸 지금 어딘가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지급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러면은 굳이 평택보건소로 왜 이 자금이 들어오게끔 합니까? 그냥 그쪽 뭐 중앙정부나 시에서 매칭해서 그쪽으로 그냥 주고 알아서 사용하게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적절하게 4억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절하게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의 그 질환자에 대해서 몇 명이 상담사가 붙어서 어떻게 치유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 결과물 또 그 결과물에 따른 지급 내역 이런 거를 확보를 하고 계셔야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우울하고 이제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 있는 사람은 이분들이 이제 그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습니다. 진찰을 받은 다음에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이제 승인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진단서 보고서 승인해 주면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은 전국에 있는 그 보건소에서 다 그 돈을 위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평택보건소에서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은 정신상담센터에서 일회 할 때마다 8만 원씩 사회보장료에서 그 심리 상담센터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확인이 본인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허위 청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센터를 잠깐만요, 소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그 허위 청구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순수 상담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료비가 들어가거나 사실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금액이 4억 천 정도나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그 평택시 관내에 있는 질환자들 몇 명을 치유를 하고 있고 또 몇 명의 어떤 센터에 어떤 상담사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그 예산 중에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고 그 상세 내역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기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은 평택은 522명입니다. 522건. 그래서 그 센터별로 어느 정도의 심리 상담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좀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판단하셔야죠. 그 치료 감별 검사비 이게 최대 160명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몇 페이지? 이게 뭐 금액이 많지 않아요. 신규 사업이고 1,280만 원인데 최대 8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도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거. 이게 신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치매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최대 160명 정도 이게 금방 끝날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은 요번에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지만은 우리가 사전에 네. 그 기준 준위수도 120% 이상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몇 페이지더라 이게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원하고 있는데 근데 도비로 또 내려온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중복 수혜자 같은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맨 마지막에 그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가 이제 요구액이 적어서 2024년도 그 예산을 보니까 시설 개선비가 24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8,500만 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공사 이제 완료가 단일 돼서 공사를 해서 이제 예. 완료가 돼서 예. 2025년도에는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궁금한 것이 이 2024년도에는 이 포승 지원센터에 가스요금으로 해서 120만 원 12개월에 1,4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025년도에는 이 가스요금이 없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전기요금이 75만 원 12개월 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5년도에는 전기요금이 이제 대폭 또 올라서 1,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가스요금이 없어졌죠,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그 냉난방기하고 실외기 그 8,500 그 교체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그 가스 열 펌프라고 그 안에 있는 부속이 그 가스 요금을 이제 냈던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저희가 예. 포승센터의 그 냉난방기에 들어가 있는 그 가스 열 펌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대기 환경 보존법에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 대기 오염 배출 시설로 되면서 이게 저희가 교체를 한 거거든요, 올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그 가스 요금을 냈던 부분이고요. 이제 교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가스 요금은 없고 이제 대신에 이제 전기 요금이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담은 예산 사항에 담은 내용입니다. 저는 전년도까지는 가스로 예.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사용 안 하고 이제 전기로 이제 돌리는 사업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지 않은 예산 또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평택 지역의 이제 보건 분야 예산이 31개 시군에서 26번째로 좀 많이 적다는 말씀 두고 사실 좀 놀랬고요. 추후에는 예산 확보를 좀 잘 하시고 또 신규 예산을 좀 가용 예산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평택시 고유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사업 아이템을 좀 창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말씀드리고 처음에 제가 착각을 해서 24년도 25년도 예산을 거꾸로 제가 잘못 보고 가맹 예산으로 잘못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그 최근에 의료보건 분야에서 그 스마트 재활 시설 그리고 로봇 재활 사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우리 시는 2021년도에 로봇 보행 시설, 로봇 보행 사업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그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크게 발전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제 비교 견학을 통해서 그 스마트 재활 시설을 좀 돌아봤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장애인 시설에서 이 로봇 재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없는 것이 혹시 그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같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쪽과 보건소 양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스마트한 재활 시설들이 좀 확충이 되고 발전이 되려면 보건소에서 계속 이 기능을 다뤄야 될지 아니면 장애인 쪽에서 이 기능을 다뤄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로봇 재활 시설은 사실은 이제 그 경기도에서 보건소가 설치는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 최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경기도에서 6군데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마 제가 얘기를 못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게 제 생각은 그 의료 장비가 아니래도 로봇 재활 시설에는 당연히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로봇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체 장애인 대상으로 로봇 탈작에 불의 사고가 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근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기 용인 이런 방문하는 것도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입니다. 그건 저 생각에 제가 그 의료법이라든가 관련법을 많이 다뤄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의료 장비가 아니라도 당연히 그거는 이제 로봇 재활은 보건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 스마트 재활 시설 이제 로봇 보행 장치 외에도 앞으로 더 그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들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향후에 대한 향후 스마트 재활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걸 담당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뭐 공모 사업을 하든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든 제가 보니까 이 로봇 재활 시설이 쓰일 수 있는 용도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굉장히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런 비용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좀 확충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뭐 지금 저희가 송탄보건소와 안중보건소에 로봇 재활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이 재활 시설을 스마트 재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로봇 재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건소에서는 아까 이제 사회복지시설하고 보건소하고 로봇 재활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전문 치료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거는 예방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선 게 뭐냐면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그다음에 송탄보건소에 보면은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4차 산업을 위한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실은 제가 송탄에 있다 평택보건소로 가서 그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왜 보류를 시켰냐면 평택보건소가 건물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한다면 또 이전에서 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감하게 투자를 못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나
그 어르신 대상으로 그 4차 산업하고 연계해 갖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 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다른 시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전 시민 대상으로 9988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동안에 지금 워크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입자가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까지는 워커를 활용해서 전시문수 대상을 할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그 개발하면은 그거를 연계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의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치료 사업이 아니라 이제 그 예방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로봇제알은 민간에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한 대당 한 3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에 이게 이제 유지 관리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의료계에서도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 최초, 전국 최초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 재활 시설 중에서 좀 한정해서 지금 우리가 로봇 그 보행 로봇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누군가요?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47명이 지금 이용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체장애인이 41명, 그다음에 소아가 지금 8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한테는 그 5개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5개월 동안에 보건소에 주에 한 번씩 와갖고 그 물리치료사들이 이제 치료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을 오면은 우리 이제 보건소에 의사도 있지만은 전문 의사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분은 분이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현재 이용자가 47명 정도 되는데 그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다 장애인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럼 장애인들이 주로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그 계속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좀 어떤 서로 그 부서 간에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시설들일 텐데 그 시설에 이 뭐 로봇 보행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어떤 의사 입회하에 그런 시설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면 보건소와 그 노인 장애인과 이런 쪽에서 좀 서로 어떤 고민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스마트 재활 시설들이 평택시에 확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25년도 본 예산인 만큼 중복은 좀 피하고 산출 내역 근거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공보건기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직에서 3쪽에 보면은 의료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인해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5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소면은 안중지소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중지소 136쪽에 보면 거기에도 의료 폐기물 처리로 해서 용역비가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평택 보건소 관할에 네네. 그 팽성 보건지소, 그다음에 원정리하고 두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안중지소도 포함됐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내가 그럼 잘못된 건가요? 착각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 폐기라면은 이제 탈지면, 피 묻은 탈지면, 주사기, 그다음에 이제 검사. 내용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중하고 지소도 안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중복돼 있는 건가 했는데 중복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걸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산출 근거를 보면은 얘기하신 것
운영연비도 보면은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성실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몇 명에 뭐 얼마에 9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산출 내역을 보면은 좀 성실하게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립니다. 상반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희 그러한 어떤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그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도 문제를 얘기했지만 어떤 홍보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 그 SNS에 하는데 몇 건에 뭐 얼마에서 이 금액이 나왔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비 얼마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제 60만 원이지만 또 다른 이제 우리 지소에서도 있는데 어떤 좀 일괄적이고 피복비도 좀 어떤 지침이나 어떤 기준을 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단가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 그 세계소의 어떤 그 보건소에서 좀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같이 좀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 항상 의원님 뭐 말씀이 맞습니다. 상반기에도 예, 그렇게 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예. 했는데 이제 이번에도 올라와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이제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56쪽 보게 되면은 이거는 신규 사업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이니만큼 산출세역에 보면은 좀 성실하게 이거를 좀 정석껏 그 산출 내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뢰가 가겠는데 그냥 홍보비 50만 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인데 신규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과 강사비 400이에요. 그럼 이 프로그램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강사비는 몇 명에 얼마에 400만 원이 나왔다. 어떤 프로그램이 몇 건이다 정도만 해줘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뭐 행감 때 이렇게 뭐 하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급식 프로그램 참여자도 500만 원,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통계목이 달라요. 다른 이제 같은 이제 보건소지만 그러면 여기에도 식대, 간식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그 세계의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성실하게 명시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도 강사비는 그는 얼마에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몇 분에? 강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8만 원씩 준 거고요. 근데 요거는 그 지역사회 재활 사업은 그 45페이지에 보면은 그 기존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세부 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근데 그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산출 내역하고 이제 산출 내역을 자세히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 136쪽에 보면은 그 폐기물은 이제 아까 중복이 안 됐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려서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됐고요. 그 물품 구입 대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수기, 청정기, 비데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임차료로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보면은 그냥 정수기 몇 대 얼마 이런 정수기도 각각 우리 이제 하다 보면은 정수기 임대도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 정수기를 사용할 때 전체적으로 좀 일괄적으로 금액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걸 조율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예산이 좀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했을 때 판단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수요조사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예, 우리 예. 평택시 공공기관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가가 그러니까 예시되지 않고 금액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가가 나오면 다른 데도 비교가 되다 보니 단가 금액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는 서로 조율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얼마만큼 그렇게 해서 감소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산출을 하셔가지고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 보건소에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 예산과 모자 보건 수천 및 그 엠블레 제작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송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택 보건소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각 송탄이나 안중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각 보건소마다 이것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해서 했었는데 네네. 이제 올해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사무관리패도 구입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송탄에 이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거는 우리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144쪽 보겠습니다. 근데 144쪽에 보면은 엑스레이 판독료가 결핵협회에서 1,500원에 500건으로 이제 7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하고의 똑같은 결핵협회인데 왜 이 단가가 다르죠? 안중에는 1,5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1,500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그 건강진단 수첩 보건증이라고 그러죠. 이걸 저희가 하게 되면은 1년에 저희 안중 같은 경우는 한 10,000건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좀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 진료 의사 선생님이 판단이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저희가 원격으로 결핵협회 쪽으로 영상을 전송해서 이제 판독을 받는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원씩 지금 저희가 저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예산 세울 때 이게 지금 금액이 보통 이제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이 반영된 저희 담당자들 해서 반영된 부분에서 한 1,500원 정도 이제 오를 거라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예산 무슨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왜 평택에는 1,250원인데 안중은 1,500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보건소에다가 조율을 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주의하게 챙기지 못한 거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1,250원으로 편성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 예, 평택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151쪽) 보시겠습니다. (151쪽에) 이것도 좀 통계목 좀 이제 그 송탄 보건소하고 좀 같이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계목이 이제 달라요.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강사비에서 458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산출 내역 근거도 없거니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사비에 대한 뭐 얼마에 얼마 지금 뭐 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알아듣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좀 성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통계목도 좀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하고 안중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계목이 어떤 것이 맞는지 좀 일관성 있게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보시겠습니다. (125쪽에는) 미수과 영양제 구입비로는 있는데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수과 영양제도 구입이 필요하고 이 안에 임산부 영양제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보건소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한데 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안 세워졌습니까? 임산부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고요. 이제 만약에 부족하면은 평택보건소에서 이렇게 가져가기도 했거든요. 이 영양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같은 평택보건소 내 안중보건주소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제 난임부분 시수비도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러면은 평택보건소 예산이지만은 안중보건소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보건소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평택보건소가 어떤 그 주체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의 모든 그 임산부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각 그 보건소로 보내준다고 한다면 아니 평택보건소 관할만. 그러니까 관할만이잖아요. 예, 지금 예, 현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택시 통합으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예. 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좀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평택시로 통합화됐는데 기간이 계속적으로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평택보건소 내에 안중보건지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 평택보건소 관할. 평택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안중지는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럼 그러한 것들은 이래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한 군데서 예, 평택보건소에서 할 알겠습니다. 수 있도록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실 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56쪽에 그 신규 사업을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어떤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또한 이러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삶의 질 향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촘촘히 좀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거를 이제 토대로 신규 사업을 토대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건강 그 프로그램에 좋은지 좀 욕구 조사도 하셔서 촘촘하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조그맣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이게 좀 반영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그 통합건강진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이제 국도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800만 원이
세워진 거고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제외해서 이거는 네네. 12로 별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주로 이제 사업은 이제 낙상이라든가 원예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원예 재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하고 알고 있는 있습니다. 겁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좀 촘촘히 좀 이제 챙겨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애인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집에서만 계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제 정서적으로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의원입니다. 예. 왜 이렇게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에 압박이 있는지 빨리 질의를 서둘러서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 주셔서 뭐 거의 겹치는 질문들일 것 같고요. 예산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 이제 보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라 다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원 대상과 그 계층별로 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하나하나 다 챙기시기에 참 복잡하기도 하고 노고가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서 펼치기 전에 평소에 좀 그 궁금했던 것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주변 그리고 보건소 송탄 보건소 주변 이렇게 쭉 보면 그 평택 보건소도 관할 있으실 것 같은데 치매 안심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한 지역이 선정이 돼서 계속 관리되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까? 치매 안심마을은 전 시민 대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매 이제는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60세 이상 또 선별 검사, 그다음에 간별 검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업들은 이제 쭉 제가 봐서 알고요.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치매 해서 안심마을은 요번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천북에 형곡 1, 2학가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평택에서 팽성읍에다 하나 치매 안심마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올해는 내년도에는 저기 팽성에 치매 안심마을을 시정할 예정입니다. 그 출장소 통탄 출장소 주변 저희가 의회 주변도 보면 바닥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많이 안내도 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들 치매에 관련된 이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대되어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요청 겸 말씀을 좀 네, 알겠습니다.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여기 많이 이용합니까? 예, 지금 예약이 지금 꽉 밀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송탄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 돼 있어 꽉 밀려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택보건소가 이전한다 그러면은 거기 평택보건소 이제 신간에 4층에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보건소에는 7개 영역존이 있고 송탄보건소는 한 12개 영역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유지 관리만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는 평택보건소 유지 관리만 하고 있고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또 이사 가야 되면은 한다면은 만약에 이사 가서 어린 건강 체험관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시로 이제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다리 공원의 생태공원에 건강 헬스존이 운영이 되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지날 때마다 여기는 어떤 곳이야라고 하는데 주말만 이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운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때 10월 달까지 했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시는 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주말만 이제 운영할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동안 투자했던 거 사업을 조금 줄여서 그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워크원 해갖고 지금 우리가 등록 인원이 한 13,000명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걷기, 비만 이런 사업을 하려고 좀 그런 사업을 좀 축소하고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워컨 사업도 되게 좋은 사업인 것 네, 같아요. 시민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성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건강헬스존 사업 그 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도 지나다 보면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조금 네, 어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누가 계신 건가? 뭐 신청하고 와야 되나? 이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니 조금 안내를 편하게 들어와서 이제 뭐 혈압도 그냥 잴 수 있게 하고 그 걸으시는 분들이 혈압 측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평소에 그냥 건강 관련돼서 워킹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다 보니까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안내나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해주시면 저도 어떨까 저기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우리 팀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저기 다른 게 이렇게 안내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네. 아마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개방성을 조금 예.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 안에 속탄공단 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센터, 그러니까 건강센터인지 안산 그 근로자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는 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요? 여기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센터인데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그 주무 병원이 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이 관할하는 헬스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랑 이제 연관돼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그거는 했는데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쪽에도 좀 연계해서 뭐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쭤보고 우리가 그래서 저기 싶은데요. 이제 뭐 정신 그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기업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이게 뭐 예산이 왜 이렇게 출입됐는지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7페이지에 그 사업 제목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 명칭이 맞는지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게 왜냐면 국가에서 근데 그 농어촌의 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세부 사업명이 이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임의로 좀 바꾸고 싶은데 국가 사업 명칭이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비가 투여가 되는 사업은 예, 맞습니다. 한번 정해진 것을 하면 이제 지원이 안 되는 상황. 예, 근데 다른 사업들 보면 작년 사업이랑 우리 자체 사업들은 뭐 작년 사업이랑 우리 사업이랑 이제 명칭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국비 사업은 그렇게 편성이 돼서 보건소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없는데 계속 이 사업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24페이지 한센인지 의료 지원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업. 예, 맞습니다. 이사인 왜냐하면 거죠? 우리가 관내 한샘이 7명 있는데 수급자 외에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진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수증을 청구해 뭐 지불하고는 방식입니다. 지급이 매년 됩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연말에 이제 신청을 해서 연말에. 예, 그냥 돈이 너무 조금이니까 근데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내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겠네요. 예, 23년도 예산 집행률이 0%로 예, 맞습니다. 되어 예,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뭐 10월 집계 기준으로 뭐 예. 적혀 있었겠습니다만 연말에 신청을 해서 그렇고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결행 역학조사인데요. 보면 결행 약품 및 기자재 구입 작년에는 이제 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325명이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재 값이나 약품 값이 좀 올랐는지 5만 원 책정에 200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만 원으로 안 됩니까? 예, 모든 말괄시변 때문에 약품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에 바로 윗줄에 있는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1인당 80만 원이었던
나왔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1인당 193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지원 기준이 좀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지원 기준이 좀 달라져서 그런 걸까요? 이게 이제 실비 지원이라고요. 올해 네. 작년에는 우리가 그 입원 명령 대상자가 그 7명이었는데 올해 1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이 진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진료비 영수증을 청구하면은 그거에 대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떨 경우에는 그 단독 병실을 쓸 적에는 진료비가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독 병실에 입원 안 했을 때는 진료비가 적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거는 입원 명령 대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저기 발생하는 거죠? 네, 발생하는 지금 올해는 우리 평택보건소에서 비수능자 1명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7명. 근데 이제 지원 금액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확 달라져서 금액이 이제 다 틀릴 수밖에 되냐면 그 실비 지원이니까. 알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56페이지 이거는 원래 있던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뜯어져 나와서 지금 신규 사업인 예, 것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45페이지. 거죠? 알겠습니다. 그 60페이지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봤던 보건소 사업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걸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적극적으로 이거 활용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이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신청을 해도 이게 탈락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본인께서는 정말로 열심히 건강 체크를 해서 입력을 열심히 10,000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정말 열심히 해서 건강이 나아지는 좀 활력이 좀 찾아지시더라고요. 뭐 이것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좀 대상을 확대해 보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뭐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한가지 이제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그 65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처럼 9989처럼 네. 그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활동 양계를 이렇게 해갖고 미션을 줘서 걸음수라든가 그렇게 네.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한정된 취약 주민만 아니라 전 시민 대상으로 해도 보건소가 그런 사업을 해야지 하나쯤은 해야지만이 네. 시민들이 그 자기 건강에 대해서 챙길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도비 이게 매칭 사업이라 이게 돈이 좀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건강을 특별히 이제 평소에 관리해야 되는 이제 당뇨나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점점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그걸 계속 체크해서 이제 계속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것이 축적이 돼서 어딘가 이렇게 관리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지금 한 1,200명 평택보건소만 한 1,2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예산을 편성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131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뭐 국도비 내시가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향성이 좀 틀려진 것 같은데 이게 이 방향성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인건비 내시는 엄청 이제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사업비는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다른 사업으로 많이 흩어져서 지원이 많이 돼서 그런 것인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침이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9년도에 치매 안심센터를 이제 설치할 적에 다른 시군에서는 기간제나 뭐 시간 선택제로 이제 다 고용했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정기적으로 고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이렇게 이제 많이 내려보는 거. 우리가 작년도에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17명 아니 내년도 편성이 17명이 내려왔었는데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로 돌려달라. 그다음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이제 통계목을 변경을 해달라 그래갖고 추경 때 아마 변경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인건비로 일단 편성이 본 예산에 네. 되긴 하겠으나 예. 이거를 변경해. 감할 거 감하고 예. 사업비로 확장을 해서 예. 기존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인건비가 편성이 되면 선발은 해야 되지. 이제 선발을 좀 조금 해야죠. 딜레이하고 예. 가능성이 있는 변경이 아니 이게 가능성이 이제 그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또 이게 변경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뭐 최수자 의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평택보건소에서 안중보건지소의 예산은 이제 좀 부족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완전 뭐 국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평택보건소, 성탄보건소의 예산이 완전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물론 쓰다 보면 이제 평택보건소가 예산이 좀 부족하는 사업이 수도 거의 다 동일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평택보건소에는 연말에 어느 정도 남고 성탄보건소에는 얼마 정도 남고 이것이 세계인연금이 잔액들이 이제 남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좀 주고받으면 이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겠죠? 아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출산 축하금이 네. 이제 송탄이 부족해서 평택보건소에서 넘길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류 갖다가 우리가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안중도 부족하면은 안중 지출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할 지역을 명확하게 뭐 갈라서 송탄 이충동에 사는 사람이고 중앙동에 사는 사람이니까는 평택에서는 지금 못해. 이건 아니. 우리가 이제 거죠? 예산이 부족하면 연말에 대해서는 평택 보건소 돈 갖다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잔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왜냐면은 이제 평택 보건소는 주고 송탄 보소를 지출 안 하면은 또 민원이 발생해요. 이게 형평성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택 송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먼저 있으면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택보건소 마치기에 앞서서 본위원장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감염병인 백일해, 네,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러니까 제가 기사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지난해 3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31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었더라고요. 여기 우리 시 예산에 이거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예, 간염병 예방에 전부 다 네. 들어있습니다. 지금 11페이지 감염병 11페이지가 아니고요. 20페이지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감염병 예방 접종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예방 접종이고요. 네. 뭐 예방 접종 백신에는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앞에 보면은 간염병 대응에 일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이건 1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백일해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데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단 환자 발생할 때는 역학조사가 나가서 직접 역학조사하고 접촉조사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면역에 취약한 부분들도 있을 테고 보건소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 알겠습니다. 차단이 확산 방지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